오늘부터는 강론의 오른쪽 나무까지에 있는 이 테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명언입니다. 오늘 나는 모든 방해에서 벗어났다. 아니, 모든 방해를 내던져 버렸다. 왜냐하면 방해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판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자, 우리는 각종 이제 방해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설, 명절, 그리고 또 봄의 꽃놀이, 여름의 해수욕장, 가을의 단풍, 정말 많은 방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그 방해를 넘어서야 되겠죠. 자, 이번 명절 모두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자, 운전은 남편분께 아니면 와이프분께 맡기시고, 나는 조수석에서 뭘 한다? 그렇죠. 한 권으로 따자 펴놓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옆에 운전자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미쳤다 그러겠죠. 세상에, 그러나 미치지 않고 과연 이룰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미쳐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출발할 테마는 바로 개발론입니다. 개발론. 자, 그래서 앞에 사실 중요한 테마들은 다 정리를 했죠. 부동산 학계로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요 감정평가론의 방법론이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대충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우리가 사소한 것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소한 하나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개발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 권 124페이지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테마는 요거를 이제 32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개발의 종류 또는 개발의 방식에서 A급 문제죠. A급. 자, 외적으로 비교되는 건 없고요. 이제 연계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법인 부동산 관련 공법에 특히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연계되죠. 특히 우리 정비법.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기존의 것에서 3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적으로 출제자는 결국은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테마가 있다면은 그 테마하고 테마 내에서 또는 외에서 서로 뭔가 구별되는 것이 있죠. 그거를 과연 비교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개발 종류에서는 첫 번째 민간 토지 개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토지 개발 방식은 크게 4가지. 혼자 사업, 자체 사업, 그리고 공동사업, 신탁개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요 4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객관식은 결국 뭐다? 그렇죠. 구별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우리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무식한 말로 SOC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SOC 사업을 하는데 민간의 자본이 들어왔을 때의 사업 방식. 그러니까 민간이 SOC 사업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개발이라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뭐다? 우리 앞에 배운 테마의 투자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BTO부터 해서 ROT까지. 근데 우리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것은 요 BT 들어가는 것들 있죠. 요 BT. 요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또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간 토지 개발 방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자체 사업부터 해서
컨소시엄까지, 복잡한 이 컨소시엄까지 다양한 민간 토지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 사업, 공동 사업, 신탁 개발 컨소시엄이 되는데요. 자, 출제자 관점에서 가장 잘 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은 두 개의 탁자죠. 탁탁. 위탁, 신탁. 보통 우리 학문에서는 같은 말이 들어간 것들이 오히려 그렇죠. 다른 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맨 첫 번째 다뤘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이 그렇죠. 달랐죠. 구별됐죠. 그런 것처럼 위탁, 신탁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소유권부터 해서 이 귀속까지의 그 차이점을 과연 뭔가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게 출제자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위탁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맡기는 거예요. 그에 반해 신탁은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 그러니까 위탁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신탁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신탁회사에 그리고 신탁 등기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에 부동산 공시법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가 그래서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래서 계속 같은 걸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앞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그런 관점의 차이 또는 표현하는 용어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한 가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특히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자, 지주 공동사업, 줄여서 우리가 공동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예요. 우리 등가, 일본적인 용어죠. 이 등가 교환 방식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 물건을 변제하든지, 아니면 팔아가지고 분양금으로 정산하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모집하든지, 또는 사업 위탁하든지. 그래서 또 지주 공동사업은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세분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니 해도 위탁하고 신탁 구별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토지 소유권, 위탁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하죠. 그에 반해서 신탁 개발은 신탁회사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 조우라고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토지 소유자 조우라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익 귀속은 이렇게 소유자에게 된다라는 그런 또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지을 수 있겠느냐? 서로 뒤바꿨을 때, 그렇죠? 예컨대 신탁 개발의 경우에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신탁 회사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뒤바꿨을 때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결국 출제자는 그거를 묻고 싶은 것뿐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적으로, 자, 일본 용어인데요.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계약이 끝났을 때 과연 토지는 반환이 되는데 토지소유가 유상으로 반환되느냐 무상으로 반환되느냐, 그리고 건물도 양도가 되는데 시가로 양도되느냐, 즉 유상으로 아니면은 공짜로 무상으로 되느냐. 그래서 유무상 그런 일상 평어를 또 신차지 방식에서 가끔 물어보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핫한 테마가 바로 127페이지의 사회 간접 자본시설 사업 시행 방식, 같은 말로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같은 말로 민간 자본 유치 방식, 참 다양합니다. 요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영어의 원래 단어가 이 축약어가 있죠. 이 축약어의 원 단어가 뭔지만 알면은 충분히 그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구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BTO 하면은 B가 build, 건설하죠. 개발합니다. 그리고 T, transfer, 넘기는 거죠. 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O, operate,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방식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BTL 같은 경우는 임차죠. L이 리스, 임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것은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업 시행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BTO하고 BTL을 구별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밑에 127페이지 밑에 명확하게 또 구별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대상도 또 구별을 해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2번째 테마 개발 방식 또는 개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기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볼까요? 자, 개발 방식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지요. 되게. 보니까 주로 나오는 것은 우리 민간 토지 개발 방식을 주로 많이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업 방식,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잘 물어봤고, 세 번째는 우리 공법, 개발법, 정비법, 특히 정비법 사업을 참 많이 물어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9회 때는 민간 토지 개발 방식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30회 때는 그렇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업 방식을 물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슈, 사회적인 이슈,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슈가 되는 게 뭐 예타 면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타. 그래서 예타가 뭐지? 나보고 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압구정동에서 벌어지는 그런 예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을 말하죠. 이제 뒤에서 배울 테마인데요. 뒤에서 우리 개발 단계라는 게 있어요. 한 권 130페이지 보시면 개발 단계 요 예비적 타당성 이걸 줄여서 예타라고 해요. 세상에나. 그래서 이 예타 분석을 갖다가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수조원을 풀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걸 넘어서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개발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방식이 즉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BTO하고 BTL만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죠.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종합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고, 두 번째는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이제 정비법. 이 정비법의 사업 종류가 세 가지로 축소됐죠. 그래서 다음 중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기역,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 박스로 출제할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